안녕하십니까. 성경적 한의학 김양규 박사입니다. 오늘은 기가 가벼워야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을 말하죠. 습생이 좋으면 건강합니다. 습생을 잘하면 건강해지지만 습생을 잘 하지 못하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가벼워야 건강하다. 기가 가볍게 습생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 아침은 어리틀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어리틀, 점심은 좀 잘 먹어도 되고요. 리치. 저녁은 조금 적게, less 이렇습니다. 곰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침은 less,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몸이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져서 허해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뇌에 영양분이 공급해주지 못하고 피가 잘 돌지 못해서 머리도 멍해지고 기운도 빠집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것은 아침만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밤에 저녁을 7시에 먹었다고 치면 아침을 7시에 먹어줘야 12시간 만에 먹는 것인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12시에 먹으면 무려 1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셈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저녁을 7시에 먹으면 7시간 동안에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음식이 들어가면 위와 장이 처지게 되고 병이 나게 됩니다. 아침은 조금이라도 먹자. 왜냐하면 위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점심은 좀 잘 먹어도 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잠깐 자는 게 좋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이렇게 낮잠을 자는 것, 내핑이라고 하죠. 또 시에스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내핑을 취하면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간밤에 1시간 못 잔 것은 낮에 10분을 자면 만회가 되고 2시간 못 잔 잠은 20분을 자면 만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핑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저녁인데 말이죠. 저녁에 먹는 밥은 less, 조금 적게 먹어라. 이게 원칙입니다. 저녁은 조금 적게 먹어야 우리 기가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녁을 조금 적게 먹습니까? 항상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녁밥입니다. 저녁밥.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먹느냐 하면 아침은 잘 안 먹고 점심은 아무 때나 먹고 저녁은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기가 자꾸 무거워지게 됩니다. 보세요. 저녁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을 시원찮게 먹었으니 배가 고프죠. 저녁을 막 먹었습니다. 그러면 몸이 빵빵해지고 배가 불러지면서 몸이 무거워집니다. 기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기가 무거운 상태에서 저녁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특별히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텔레비 보고 있다가 또 뭘 먹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밤에 수박도 먹고 과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콜라도 먹고 또 배를 빵빵하게 채웁니다. 그렇게 되면 기가 자꾸만 무거워지는 겁니다. 사람 몸은 기가 가벼워야 건강한 겁니다. 기운이 가볍게 팽팽하게 잘 돌아야만 건강한 겁니다. 제가 몇 번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는데 기는 가벼워서 팽팽 잘 돌아야 되고 혈은 피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녁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앉아있다가 TV를 봅니다. TV를 보면서 밤 9시 뉴스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긴박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귀를 기울이고 쫑긋해서 보다가 15분쯤 뉴스가 진행되고 나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뉴스가 또 나옵니다. 저게 잘했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뉴스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스르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스르르 잠 오는 상태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그때 잠깐 졸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하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이 황금 시간에 어떻게 잘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일어나서 이것저것 먹고 토해서 배를 채웁니다. 그러면 배가 더 빵빵해지고 땅땅해집니다. 그러면 기가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기가 무거운 상태에서 나중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는 씩씩거리면서 잡니다. 배는 빵빵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가 잔뜩 무거워져서 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이 기운, 몸이 아침이 되면 상쾌하겠습니까?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뱃속이 더부룩하니까 자연히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또 안 먹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질병들의 원인이 음식에서 온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녁밥입니다. 저녁밥. 저녁밥을 less, 조금 적게 먹어주면 기를 가볍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조금 적게 먹어야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주 가볍습니다. 몸이 가벼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운동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밤새도록 씩씩거리면서 자면 운동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만큼의 영양물질이 들어가야지 많이 들어가서 쓰고도 남은 것은 전부 독이 되고 병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혹, 암이라든지 양성종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되는 것들은 쓰고 남은 것들이 모여서 생긴 어혈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들어가자. 나머지 과잉되는 것을 버리자.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말자. 과잉 섭취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몸을 좀 가볍게 만들자. 기를 가볍게 돌리자. 이렇게 하는데 건강에 큰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것인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은 어떻게 자야 될 것이냐? 잠을 어떻게 잘까요? 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10시 이전에 자야 됩니다. 자서 아침에 5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가 사람이 속성상 소모적인 일을 하게 되고 아침에는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아침은 일찍 일어날수록 우리 몸에 좋다. 물론 체질상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겠죠. 그래서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이런 습생을 잘하면 골고루 하면 우리 몸에 기가 가벼워서 팽팽팽팽 잘 돌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조와 기능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병이 드는 사람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먹는 것에서부터 자고 노는 것에서부터 전부 다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병이 들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자,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오늘도 음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가벼운 음식과 무거운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는 산성 음식과 알칼리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가 무거운 음식과 기가 가벼운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가 가벼운 음식은 곡물이나 채소, 과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음식은 우리의 장 기능을 개선시켜 주어서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자꾸 나는 겁니다. 이런 음식은. 반면에 육류라든지 유가공품, 특히 밀가루 중에서도 수입 밀가루 이런 음식은 기가 상당히 무거운 음식입니다. 왜 유독 수입 밀가루가 기가 무겁느냐 하면 그 장거리를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칩니다. 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기가 자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가 무거운 음식을 먹고 나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게 되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가 무거운 음식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체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무슨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는가, 몸이 무거워지는가 예리하게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말이죠. 꼭 비싼 음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한다 그러면 꼭 비싼 음식에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이 기의 성질상으로 볼 때는 대부분 기가 무거운 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가 무거운 음식을 대접해야 대접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기가 가벼운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반면에 고량 진미를 먹으면, 진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무거워집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성적인 소인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노이로제 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가 가벼운 음식부터 투여해야 됩니다. 음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약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적 한의학을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음식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영혼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음식 조심이고 세 번째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상에서 잡곡밥과 채소를 비롯한 채식 그리고 무젓과 된장찌개 이것은 기가 가벼운 음식들입니다. 우리 몸의 기를 가볍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아주 멋진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음식에서 기가 가벼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가 가벼운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조식과 소식입니다. 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거칠게 먹는 것.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먹는 것이죠. 조식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미식이 됩니다. 소식의 반대말은 대식이 되겠죠. 똑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조금 거칠게 먹는 것이 기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자, 설탕, 하얀 설탕, 하얀 그 설탕은 미식입니다. 미식. 그런데 조식은 황설탕, 흑설탕, 그런 설탕들이 조식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쌀이라 할지라도 원곡류, 현미 이런 것들은 조식이 됩니다. 거친 음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백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식이 됩니다. 조식은 기가 가벼운 음식이고 미식은 기가 무거운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될 수 있도록 기가 가벼운 조식을 먹는 게 좋겠죠. 소식과 대식 아시겠지만 소식은 좀 적게 먹는 것이고 대식은 많이 먹는 겁니다. 아무리 기가 가벼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음식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복팔분무의. 배에 8푼, 80%를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적게 먹는 것, 조금 소식하는 것. 그러니까 조식, 어떤 음식의 종류, 질도 중요하지만은 양도 중요한 것입니다. 양, 소식. 조금 적게 먹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죠. 반면에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대식,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배는 빵빵하게 채우는 것이 제일
해롭습니다. 조금 먹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조금 드러내놓고 먹을 줄 아는 것. 80%만 채울 줄 아는 것. 이렇게 해주면 기가 가벼워집니다. 기가 가벼워집니다. 근데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지고 몸이 무거워지죠. 아무리 기가 가벼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기가 무거워집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맛을 보고 나면 경험을 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잠자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빵빵하게 먹어서 배를 꽉꽉 채워서 자고 나면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배가 너무 불렀을 때, 빵빵할 때 참 기분 나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배는 조금 이렇게 모자라야 됩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에 우리가 밥 숟가락을 탁 놓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먹고 싶을 때 탁 놓고 물을 마시고 한 10분만 지나보면 배가 살 불러옵니다. 살 불러와서 배고픈 게 살 없어지고 아주 기분 좋은 포만감이 생깁니다. 근데 10분 후 그걸 모르고 계속 먹어버리면 나중에 안에 있는 것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빵해져서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몸이 무거워진 것을 기가 무거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가 가벼운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할 때는 때, 시간도 중요합니다. 제철 음식.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기가 가벼운 음식입니다. 여름에 여름 과일을 먹고 겨울에 겨울 과일을 먹는 것이 기가 가볍게 해주는 제일 큰 아주 비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여름 과일을 먹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아닌 음식들, 제철 과일이 아닌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기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가볍게 살려면, 기가 가볍게 건강해지려면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쉽지 않죠. 여름에는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잎채소와 그리고 보리 같은 것이 좋고,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뿌리채소 그리고 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보리와 쌀. 왜 보리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왜 쌀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인지 이은성작 소설 동의보감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리는 한겨울 동안 얼음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찬 약성이다. 쌀은 한여름에 뙤약볕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뜨거운 약성이다. 그래서 쌀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리는 몸을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한여름 더울 때는 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 청국장 이렇게 비벼 먹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죠. 제철 음식들, 제철에 맞는 음식을 잘 먹으면 기가 아주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상하게 기가 무거운 음식을 그것도 대식하는 이런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웬만한 자리 가면 전부 뷔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는 뷔페로 차리고 또 애들 데리고 어디 간다면 항상 뷔페로 가고, 그러니까 먹고 터지고 남고 이게 전부 대식이고 이게 전부 폭식입니다. 전부 기가 무겁게 되는 거예요. 기가 무겁게 만드는 어릴 때부터 그런 연습, 그런 훈련,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게 자라놓으니까 커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 결국 쌓이고 남는 것이 전부 다 독이 되고 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죠. 적어도 한 20년 흐르고 나면 나중에 와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20년 전에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너무 대식을 해서 그렇다. 여러분,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조심하고 적게 먹는 훈련, 적게 먹는 연습, 기가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랑해야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얼마나 기가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꽉 잡아채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자꾸 밑으로 깔아앉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미움은 참 무거운 감정입니다.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미워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아주 무거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감정, 이러한 감정은 굉장히 가벼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막 활기를 치지 않습니까? 막 나하고 뛰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기뻐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춤을 언제 춥니까? 기가 가벼울 때 추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자꾸만 깔아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한자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중력.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추력, 이 추자는 밀추자입니다. 또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뜰량자입니다. 붕 뜨는 것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달려갈 때에 미는 힘, 그 힘을 추력이라고 그러고, 활주로를 달려가다가 비행기가 하늘로 붕 뜨게 될 때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중력의 원리라고 그러죠. 글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왼쪽에 붙어 있는 변, 이 변이 손수변이죠. 손수변. 손수변을 변으로 쓰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위에 밑에 칩니까? 이렇게 되죠. 손수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미울 때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 미워서 미워하는 것, 싫어서 싫다고 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미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 싫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품어주려고 하는 것은 추력과 양력처럼 이런 손수변이 있을 때 나타나는 중력을 거스르는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추력의 법칙, 양력의 법칙은 밑에서 위로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수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수변이 무엇일까요? 성경적 한약을 연구하면서 손수변은 하나님의 손이 아닐까, 예수님의 손이 아닐까, 성령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운 감정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싫은 감정이 있어도 싫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이 중력의 법칙에 거스르는, 반하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받쳐주시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중력에 거스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가 매일매일 가볍게 팽팽 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운이 잘 돌아야 되는 사람, 기가 가벼운 사람. 기가 가벼우면 얼굴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화색이 확 피어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주 인자해지고 기쁨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기가 모이면 까라지죠. 여러분들, 기를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가 가벼운 사람, 기가 가볍게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